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메타버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 자체는 우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메타버스가 AI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메타버스에 왜 AI가 필요한지 같은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좀 이해를 깊게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의 개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상 공간 그리고 가상 경제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같이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메타버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있죠. 뭐 제페토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프랜드도 얼마 전에 새로 나왔고,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유니티 엔진에 관해 가지고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의 4대 측면이다라고 아마 많은 어떤 강연이나 기사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은 이제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항목을 다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4대 측면, 그러니까 라이프 로깅, 우리 삶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일이죠. 그리고 미러월드, 우리 그 삶의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현실 데이터들, 이 강의장도 그 현실 데이터 중에 하나로 변할 수가 있겠고요. 교통량 같은 것들도 현실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러월드, 그대로 디지털 위에다가 이제 복제를 해내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 위에 가상의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든지 가상세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측면은요, 200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원래 메타버스 용어 자체는 1992년에 SF 소설이었던 스노우 크래시에서 나왔었다는 거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SF 소설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을 좀 진지하게 한번 연구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인터넷, 아니면 다음 세대의 컴퓨팅을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시작한 게 2006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네 가지 개념이 Accelerated Study Foundation, 줄여가지고 ASF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에서 처음 이 메타버스 발전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목표는요, 기존에 있던 천편일률적인, 아니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불편한 줄 몰랐던 그런 컴퓨팅 환경을 아주 실감나게 바꾸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늘려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어떤 지적인 발전을 도모하자. 영어로 그때 제가 논문에서 봤을 때는 인텔리전스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자, 그런 뜻으로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이런 취지는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2006년의 개념은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저렴한 VR 헤드셋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되게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3D 그래픽 같은 것들도 그때는 좀 부족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개념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24시간 로그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3D 그래픽 자체도 2006년보다 훨씬 더 리얼해지고, 그리고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뭐 스마트 패드 같은 것도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에 관해 가지고 상상을 할 때 그 네 가지 측면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을 우리가 좀 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개념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매튜 볼이라는 이 투자자분이, 기술 쪽 투자하시는 분이죠. 정리를 한 7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기 보고 계실 텐데요. 이것도 역시 여기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결국은 현실하고 가상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인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현실하고 가상의 상호작용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가상에서 번 돈을 현실에서 쓸 수가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어떤 그 사람들끼리 가상 공간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앞으로 무엇이 더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요즘 연구자분들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유니티라는 제 게임 엔진 회사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많은 업계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바라시는 부분, 그리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걸 정리해 본 게 지금 요 도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1분 만에 이해할 수 있는 메타버스다. 저는 그렇게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터넷 공간이 점점 현실하고 닮아간다라는 현상을 우리가 꼭 좀 생각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하고 닮아가는 인터넷 공간 덕분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나고,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음식도 주문하고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이, 더 현실적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뒤에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점적인 개념은 이때까지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썼던 부분들이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은요.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유니티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니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페토, 이프랜드, 심지어 페이스북의 호라이즌 같은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드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좀 메타버스의 개념을 넓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방금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갖다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 인터넷 안에서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인터넷 공간이 점점 풍족해지고 넓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은 그래 개념은 알겠어, 근데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IT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존 리치텔로라고 저희 유니티 CEO가 한 말을 갖다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 나중에 창작자 생태계도 나타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한 향후 10년 안에 우리가 지금은 그다지 이렇게 많이 일반들한테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았던 이런 VR이라든지 AR 헤드셋 같은 것들이 모든 가정마다 한 대씩 다 보급이 될 거다. 저는 솔직히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좀 기술 발전 같은 거에 민감하고 빠르고 그러니까 저는 더 빨리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만화를 보든지 이런 모든 컴퓨터 가지고 하는 디지털 활동들은 다 사각형의 평면 위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나 터치스크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컴퓨터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각형 스크린이 아니고 헤드셋으로 우리가 이 컴퓨팅 환경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그 엘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기는 게임들이 있죠. GT 뭐라는 게임도 있고요. 그런 게임들을 평면 스크린용이 아니고 360도 입체형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외의 컨텐츠이긴 하지만은 국내에도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헤드셋에 맞도록 다시 어떻게 보면 컨버팅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시장이 생겨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그쪽에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하려던 말씀이 기존의 컴퓨팅 환경하고 메타버스 시대의 컴퓨팅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왼쪽이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컴퓨터 웹브라우저를 열었을 때의 화면이죠. 대부분 글자가 가지런히 편집이 돼 있고 그리고 역시 그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기 쉽게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보면은 뭐하고 제일 닮았는가 하면은 우리 문서하고 제일 닮았어요.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가지고 작성한 문서하고 닮았죠.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게 어차피 이 HTML이라는 문서를 만드는 언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인터넷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저기 밑에 가려져 있는 화면에 있는 거는 일종의 이제 채팅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채팅을 할 때도 그 프로필 사진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름 정도 나와 있고 텍스트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지, 진짜 지금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그리고 목소리 톤을 올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느낌 같은 것들을 여기서 좀 얻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인터넷을 갖다가 만들어진 환경에 우리가 익숙해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는 컴퓨팅 파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을 디자인하는 기술 같은 것들도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메타버스 현상이 조금 이렇게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컴퓨팅 파워도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3D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마 변하게 될 거예요. 3차원 공간에 우리의 분신인 아바타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뭐 우리가 텍스트 가지고 소통을 할 때는 너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옆에다가 그 미소 마크를 갖다 넣는 거하고 뭐 화난 마크를 넣는 거하고에 따라 가지고 맥락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텍스트만 가지고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제스처라든지 감정 같은 것들도 아바타를 통해서는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점점 다가오고 있다. 소통의 방법이 발전하고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변하는 과정을 짧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90년도 초반에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는 그때는 전부 다 대부분의 정보들이 텍스트였어요. 근데 텍스트라는 건 결국은 이제 책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도서관처럼 느꼈던 점이 있었고, 그것처럼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정보를 빨리 검색할 수 있는 기술,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게 당시 인터넷 회사들의 경쟁력이었었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OTT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리밍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컴퓨터를 켜면은 마치 TV처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에는 얼마나 누가 많은 컨텐츠, 영상이나 영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개인화된 큐레이션을 잘 제공을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공간상의 아바타가 뛰어다니는 그런 공간 개념의 인터넷은 이제 광장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광장의 역할을 하는 인터넷 시대에는 결국 뭐가 중요해지는가 하면 핵심 역량이 공간을 설계하는 능력이겠죠. 우리가 놀이공원을 만들 때 놀이공원을 딱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가 없잖아요. 뻘쭘하잖아요. 근데 공간을 예쁘게 디자인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와, 이거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미션 같은 게 잘 배치되어 있는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메타버스 시대의 컨텐츠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하고는 좀 다르죠. 이전에는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정보였었는데, 이제는 정보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플레이를 해야지 의미와 재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느냐, 여러분들 많이 플레이하고 어쩌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로블록스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공간을 통해 가지고 재미있는 시간, 그리고 재미있는 느낌, 의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로블록스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대부분 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니다.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뭔가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아까 나왔었는데 감옥 탈출 같은 게임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죄수편 그리고 경찰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뭐 서로 싸우면서 탈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로블록스는 뭐 다양한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10대들이 엄청나게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쓰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제페토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그 SKT에서 발표한 이프렌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제페토하고는 특징적인 차이가 하나 딱 있어요. 생긴 건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이렇게 예쁘게 생긴 미형 캐릭터가 이렇게 예쁜 공간에 펼쳐지는 건 똑같은데, 우리 제페토는 딱 들어갔을 때 디폴트
말하는 방법이 텍스트 채팅이에요. 근데 이프렌드 같은 경우는 채팅도 할 수 있지만은 기본 소통 방법이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말로 소통하는 걸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공간의 특징을 좀 잘 살려가지고 이 안에서 뭐 댄스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감독님과의 대화, 심야 상영회 같은 것들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심리 상담 그런 거 해주는 방도 있더라고요. 주로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그 메타버스 공간을 이프렌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페토는 아무래도 이프렌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서비스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범위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콜라보레이션 한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 유니티 코리아하고 같이 그 개발자 회의를 제페토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DGB 금융에서 어떤 경영적인 회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그 블랙핑크가 이 안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이런 사실 같은 거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그 여학생들 모여 있는 저 장면인데요. 저거는 제가 얼마 전에 제페토 안에 딱 들어가 봤었는데 그 이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인지 모르죠. 성별도 모르고요. 나이도 모릅니다. 제페토 안에서는 아바타밖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들 모여가지고 그 펜트하우스라는 그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 역할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갖다 자기들이 이렇게 대사를 그대로 치면서. 그래서 이런 걸 또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올리기도 하고, 이 제페토라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공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확대 재생산하고 또 다른 매체에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었던 일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까 로블록스는 주로 게임을 하는 공간이었다고 그러면은 제페토라든지 아니면은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의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통을 되게 좋아하죠. 네, 또 하나의 사례인데, 이거는 제가 어제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그 기조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라서 찍었는데, 이 저기 모임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의 그 유니티로 만든 플랫폼이에요. 모임 플랫폼인데, 저기 있는 모든 아바타들이 다 그 이 대회에 참여한 개발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명이 넘게 같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저기 단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강연을 갖다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했었죠. 근데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다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메타버스 모임 같은 건 해봤었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평면 스크린 기반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런 거는 처음 해봤었어요. 근데 의외로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화상 채팅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직접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 씻어도 되고 옷도 예쁜 걸로 안 갈아입어도 되고 해가지고 되게 편한 마음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벤트였고, 아마 그 요즘 뭐 화상 채팅으로만 계속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부를 한다거나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지루해지시면은 이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신선한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메타버스 공간,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옛날에는 게임 정도나 하고 그랬었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쓸 수 있고 구입해가지고 쓸 수 있는 디바이스, 기기들의 변화, 발전이 좀 그 바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는 뭐 PC 같은 것들을 주로 이용을 했었고, PC에서는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이제 주로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을 했었죠.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덕분에 터치 스크린 조작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VR, MR 이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360도 시야각을 커버해 주는 건 물론이고, 양손을 우리가 다 캡처를 해가지고 어떤 동작 제스처 같은 것들, 운동 에너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공간 안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키보드 가지고는 글자를 치는 정도, 그리고 마우스 가지고 클릭하는 정도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VR, MR 헤드셋을 가지고 동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전 이걸로 조각도 하고요. 요즘 그 캔버스 위에다 그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계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던 디지털 세상이 점점 사람하고 닮아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과 닮아가는 가상 공간에 이 디지털 새로운 디바이스의 역할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들, 더 직관적인 디바이스들은 스마트워치형 같은 게 지금 가장 아마 먼저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애플에서 개발하고 있는 골무형 컨트롤러도 이제 특허가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손에 컨트롤러 같은 걸 잡지 않아도 그냥 손목에다가 이런 워치를 갖다가 차는 것만으로도 손 동작 그리고 손가락 동작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이 되죠. 아무래도 손 자체를 움직인 게 아니고 이 손 팔뚝에 있는 근육을 감지해내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어떤 손을 갖다 쓰기 어려운 분들까지도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내 손을 그대로 이렇게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워치에다가 약한 전류를 갖다가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촉감 같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으로 잡고 하는 터치 컨트롤러, 모션 컨트롤러보다 상당히 많은 기능을 통해서 현실과 더 가까운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곧 몇 년 안에 우리 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건 약간 괴기스러운 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은 재밌는 아이디어예요. 이 헤드셋 밑에다가 카메라를 작은 걸 하나 달아가지고 얼굴의 그 표정, 아까 제가 텍스트만 가지고 소통하는 것보다 다양한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걸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프로토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립싱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 표정 같은 것들까지, 혓바닥 내미는 것까지 그대로 저 아바타가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디바이스가 없어도요,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그런 VR 헤드셋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기의 음성 톤을 가지고 립싱크도 자연스럽게 립싱크를 시켜주고요,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가지고 표정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측정을 해주는 그런 기술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오큘러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복잡한 장비가 없이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 실감나게 하는 컨트롤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냥 아바타의 감정 표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애트리에서 만든 그 가상 우리 소방관 훈련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매뉴얼을 보고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손으로 들고 이걸 갖다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효과를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높게 올려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 같은 것들도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일종의 게임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정비 시뮬레이터라는 그런 게임으로 나온 건데, 거의 흡사한 이런 그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MR 헤드셋을 가지고 이 부품을 어떻게 끼워야지 조립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국내 자동차 회사도 사실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그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의 홍보 같은 것들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키보드하고 마우스 가지고 하는 거를 갖다가 벗어나가지고 진짜 더 현실하고 가까운 그런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겠죠. 이런 업무 공간 같은 것들도 우리가 더 실제로 3차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런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 회의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지 그냥 평면 메모장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영상도 보고, 그리고 화면을 갖다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니고 이쪽에 화면 띄우고 저쪽에 화면 띄우고 여러 개를 띄우면서 같이 이제 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처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이 스파셜이라는 툴은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서도 원격 회의를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툴입니다. 제일 최신형 어떻게 보면은 업무 공간이죠.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는 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가상현실 사무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톤만 가지고 립싱크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런 눈 깜빡임, 그리고 눈썹 움직임 같은 페이셜 애니메이션까지 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걸 몇 번 가지고 회의를 해봤었는데 앞에 앉은 사람들 기분이 어떤 건가지 다 이렇게 좀 측정을 할 수가 느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흑판에다가 이렇게 뭐 글씨를 갖다 써가면서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화상 채팅을 통해 가지고
회의 같은 것들을, 업무 같은 것들을 진행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재밌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뭐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은 새로운 어떤 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시도로서는 그 시작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아마 이제 좀 학생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게임 스트리머 중에 우아쿠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우아쿠님이 최근에 이 VR 공간 안에서 연극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극을 갖다 하게 되니까 보통 우리가 키보드하고 마우스 가지고 연극하는 게 하고 다르게 이 모션을 갖다 다 실제로 걸어가는 모션, 그리고 팔로 물건을 무겁게 드는 모션,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컨텐츠가 만들어져 가지고 되게 인기가 좋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컴퓨팅을 하는 공간이 키보드 마우스 시대나 아니면 터치스크린 시대에는 주로 어떤 일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기대하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해주길 기대를 했었어요. 어떤 그 사진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서를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능이 엄청나게 많고요. 기능이 엄청나게 많고, 이 기능들의 목적은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게 만들고 예쁘게 그릴 수 있게 만드는 생산성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보셨던 가상 오피스, 그리고 어떤 그 가상 연극 무대, 그리고 어떤 그 저희 가상 운동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효율적인 것만 추구를 한다기보다도 그 공간의 분위기, 우리가 같이 그 공간에 있다는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VR 기반의 페인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 형식이 되는데, 직접 눈앞에 이렇게 이젤 같은 것들을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감하고 지우개 하고 그리고 붓,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산성보다 공간을 재현해 가지고 내가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공간이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오면서 그 안에서 일하고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계속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발전을 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재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어떤 것들까지 재현이 되는가 하면은, 이런 현상이 보면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VR로 할 수 있는 이제 권투 게임인데, 왼쪽에 있는 저분이 실제 권투 선수예요. 헤비급 권투 선수고, 뭔가 하면은 이제는, 예전에 이제 권투 게임을 한다 그러면 버튼을 얼마나 빨리 누르느냐, 얼마나 타이밍 맞춰서 누르느냐가 이제 권투 게임을 잘하는 비결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실제 권투를 배워야지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방금 보셨던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기능을 아느냐가 그 컴퓨터 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비결이었다 그러면은, 방금 보셨던 그 캔버스 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유화 물감을 갖다가 어떻게 썼고 테레핀은 어느 정도 섞어야지 투명한 그 점성이 조정이 된다 같은 것들이 현실 유화 물감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매뉴얼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유화 매뉴얼을, 그 유화 어떤 그 옛날에 바브로스 같은 그런 아저씨들이 그림 가르쳐 주시던 그런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해가지고 그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그 전신 다 모션 캡처를 통해 가지고 춤을 출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 가상 공간, 현실과 닮아가는 가상 공간,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컴퓨팅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상 경제인데, 가상 경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크게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 보통 메타버스를 이야기하실 때 주로 이제 가상 경제라고 하면 왼쪽과 같은 형태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냐 하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뭐 제페토가 됐든지 샌드박스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정말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완전한 가상 노동과 가상 어떤 수익의 그런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가상 경제의 사례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형태의 가상 기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메타버스, 완전 가상 공간은 아니지만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실의 건축이라든지 생산 같은 부분을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가는 이런 부분들도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한번 저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상 경제의 어떤 그 사례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전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알렉스 벨판즈라는 로블록스 컨텐츠 제작자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제일브레이크, 그러니까 감옥 탈출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연 100만 불 정도를 갖다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가상 경제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로블록스에서 저런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페토도 로블록스처럼 제페토 안에서 재밌는 그런 제일브레이크 같은 감옥 탈출 같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페토 2를 갖다가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물리적인 세상이 진짜고 그리고 가상의 세상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가 됐던 가짜가 물리적인 세상이 됐던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던지 간에 나한테 진짜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 메타버스의 어떤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 막 VR 사례들도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요. 기반이 되는 부분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DX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디지털 전환, 모든 업무를 디지털로 해가지고 더 생산성을 늘려가자라는 이런 움직임 자체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져 온 것의 더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가 메타버스에서 왜 중요한가? 메타버스는 사실은 물리적인 제약이 없죠. 우리가 메타버스 3D 공간 위에다가요. 뭐 10km짜리 평면 플레인을 갖다 하나 그냥 만드는 건요. 마우스 클릭 2번 만에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넓은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넓기만 하면 다냐? 그 넓은 공간을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나 아니면 존재 같은 것들로 채워야 되겠죠. 그것을 채우는 게 일일이 사람이 클릭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컨텐츠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AI NPC라든지 아니면 AI 자체가 배경을 디자인하는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사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AI하고 사람이 자연어를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샘플을 데모로 만들어 본 겁니다. 요 영상은 좀 볼륨을 좀 올려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Hello, Bobby. What do you want? Where are you going? GPT-3라는 자연어 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AI 어떤 그 기능이죠. 이렇게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갖다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문장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걸 TTS라는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게 조금만 더 리얼해지게 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은 사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만나는 캐릭터, 상대 캐릭터가 진짜 사람인지 NPC, AI로 만들어진 사람인지 구별하기 힘든 정도까지 가게 될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그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한 그래픽이었지만은 지금 뭐 유니티 디지털 휴먼 수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그런 존재로 만난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진짜 사람인가 가짜 사람인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AI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유니티 ML 에이전트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애니팡4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엄청나게 많이 높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AI 부분이 조금 많이 생략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 가상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단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런 툴을 갖다가 만드는 게 비싸고 툴을 사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로 프로페셔널리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이 됐든 게임이 됐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먼저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더 쉬워진 툴을 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어. 그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의 시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하고 AI 어시스티드 컨텐츠,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시대가 지금 혼용이 좀 어떻게 섞여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풀리 AI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우리 그 NPC 대사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AI를 통해 가지고 만들고 사람은 그 위에서 개념적인 관리, 세계관에 대한 어떤 디자인 같은 것 정도는 하게 되는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메타버스에 관심들은 많으시지만은 사실 제가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메타버스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의 덧글을 보면은요, 그다지 막 와 이렇게 좀 호응하는 덧글보다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오는 거냐, 이거 그냥 말만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컴퓨팅 환경을 더 넓게 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계기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연구자들 말고요 일반인 분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이 메타버스란 용어 자체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한 3, 4년 정도 너무 좀 일찍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4년 후가 되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왔을 거기 때문에 안경처럼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VR 헤드셋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컴퓨팅 환경이랑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제페토 이프랜드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가상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창작 생태계는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그 VR 헤드셋 같은 것들 아직까지 좀 더 뭐 어지럽다를 그런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리고 아직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더 가벼워지고 부담 없이 쓰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가상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메타버스 간의 그 어떤 가치를 서로 소통하고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지금 뭐 OMI라고 저희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 메타버스 인터오퍼레빌리티 그룹이라고 있는 데서 이제 이 오픈 메타버스 인터오퍼레빌리티, 그러니까 메타버스 간을 서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왼쪽에 두 개는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쪽 두 개가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컴퓨팅 환경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3, 4년 정도 기간을 갖다 기다리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이 연구자분들이나 아니면 창작자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광장의 인터넷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광장을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새로운 메타버스 문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상호 운용성의 그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제페토에서 만든 아이템을 샌드박스, 포트나이트 같은 다른 데서도 우리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에서 만든 아이템을 알트스페이스 같은 다른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에도 쓸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가상 경제의 영역도 넓어지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효과는 결국은 이때까지는 이런 가상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기업에서 연구하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되게 널리 사용되고 기사에 많이 나오면서 일반인 분들도 그러면은 가상 공간에서 우리도 회의할 수 있겠네라는 식으로 활용의 범위를 되게 넓혀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는 그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소중한 어떤 시각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직접 이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VR 헤드셋 같은 것들도 직접 활용을 해보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전부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